네, 안녕하세요. 시작하자마자 딱 들어오시네요. 오늘 조명 끄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다녀왔어요. 네, 힘들어 죽겠어요.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완전 맛이 갔어요, 완전히. 얼굴에 트러블 막 올라오는 거 봐요.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으니까. 오늘 방송은 필히 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색조에 대해서 할 거여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렸다가 딱 들어오시는군요.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기초 베이스를 잘 깔고 색조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틈새 피부를 되살리는 마법 빛나는 광채와 탄력을 위해 되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가 바라던 바로 끝내지 네, 안녕하세요. 후회 끝없는 보습과 광채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 딥플셀로 너의 꿈을 찾게 음악이 시끄러우니까 음악은 끌게요. 요거는 이제 마스크팩 띈 바로 후에요. 집중관리 전. 집중관리 후. 제가 원래 라이브로 관리 영상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찍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제가 직접 다 관리한 거예요. 반짝반짝하죠? 여러분들도 관리하시면 저렇게 되시잖아요. 집중 관리하시면. 집중 관리하면 저 정도는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완전 밤을 샌 상태에서 피부 컨디션이 최악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아이디를 진짜 바꾸셨네요. 네, 안녕들 하십니까? 러블리0509님. 방금 영상 나갔는데 영상 한번 다시 틀어드릴까? 본인 얼굴 보셨나요? 원장님 내가 관리하고 왔잖아요. 직접적으로.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못 봤어요, 영상? 영상 보여줘야겠네. 봤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일 힘들어하는 거, 색조. 네. 아침에 색조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고분자, 저분자를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색조를 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면은 이 고분자를 빼세요. 이 사용량을 모르겠으면 이걸 빼세요. 빼시면 돼요. 제가 오늘은 디플셀로만 관리를 해가지고 색조를 얹어서 어떻게 하면 색조가 밀착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초 관리 하세요.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뭐 루틴은 마스크팩을 쓰시든 유지 관리를 하시든 수분 마스크팩 보습 관리를 하시든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기초 관리들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관리들을 하시면서 제가 색조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머리를 대충 넘겨놓고 제 세수를 하고 왔거든요. 제 오른쪽에다 색조를 할게요.
이거 디플셀로만 알려드릴 거예요. 디플셀로만. 자, 오전에 지금 세수를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양크림 미스트를 뿌렸어요. 저분자, 고분자 같이 잘 배합해가지고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은 색조를 어떻게 바르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디플셀로만 할게요. 자, 영양크림 미스트를 뿌렸어요. 그러면 얼굴에다가 흡수를 시켜야 되죠. 색조는 기본적으로 다 밀착을 잘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 앰플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쓰니까 색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두껍게 올리지 않는다. 두 번째, 얇게 펴발라서 올린다. 똑같은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의 흡수를 완전히 시켜야 돼요. 완전히. 비비를. 비비는 제가 이거 인셀덤거 사서 쓰라고 했죠. 이게 제일 쌉니다. 가성비 좋아요. 19,800원인가? 18,900원인가? 뭐 그 정도 합니다. 앰플을 바르시든 미스트를 뿌리시든 영양 크림을 바르시든 간에 무조건이에요. 밀착을 잘 시켜야 돼요. 이거 놨어요. 네. 안 바른 쪽은 이 상태고 바른 쪽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바르죠? 선크림. 선크림의 사용량은 얼만큼? 조금씩 짜가지고 늘려서 바르세요. 조금씩 짜가지고. 한 번에 퍽 짜가지고 얼굴에다가 퍽 올리면은 얘가 오일리시해요. 간단하게 해서 기름지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올리면 이거를 다 흡수를 시키지를 못해요. 다 흡수를 시키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품이 다 밀려 나갑니다. 카톡이 울리니까 카톡을 일단 끌게요. 카톡이 왜 울려? 기초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색조를 알려주고 있으니까는. 자, 여기까지 바르게 선크림까지 발렸죠. 근데 이 위에다 미스트를 또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선크림 단계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색조를 올릴 거예요. 뭐죠? 안에는 흡수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더 틀어드릴게요. 제가 대구 내려가가지고 피부관리 직접 하신 분들, 피부관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관리 그대로 한 거고 색조까지 이제 올린 거예요. 음악은 제가 꺼놨어요. 네, 요게 색조 전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오른쪽도 관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기초 관리만 해놓은 거죠. 근데 왼쪽은 색조까지 입힌 상태인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마스크팩 단계까지 한 상태에서 한번 거둔 거고 마스크팩까지만 해도 피부가 괜찮죠. 탄력도 잡혀 있고 톤업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요 뒤에 이제 집중관리 후에요. 집중관리하면 얼굴이 확실히 다르죠. 물광이 나기 시작하죠. 요게 관리를 꾸준히 했냐? 아니에요. 그냥 관리 한 번 한 겁니다. 관리 딱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관리 한 번 해도 저 정도 상태는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색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색조 기본적으로 쓰는 거 뭐 있죠? 비비, 그 다음에 쿠션이에요. 쿠션은 제가 인셀덤 쿠션을 안 샀어요. 그냥 싸구려 앰플 쿠션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비비는 인셀덤 비비예요. 비비의 사용량을 알려드릴게요. 비비의 사용량. 새거라 잘 안 나오네요. 비비의 사용량은
이렇게 소량이에요. 소량인데 어떻게 바르냐? 이거 자체를 손등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 펴주세요. 쭉. 입자를 다 뭉개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손등에서 충분히 다 핀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손끝으로 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짜가지고 갖다 올리지 마시고 펴서 올리세요. 펴서. 최대한 안 뭉치게 하는 거니까. 자, 요걸 이렇게 찍었는데 요 손등에 있는 걸 벌써 다 갖다 썼어.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다 조금 더 짜가지고 얹으시면 돼요. 부족하시면. 화장품이랑 똑같아요. 자, 이것도 다시 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마, 여기 콧대, 그리고 이 광대 쪽으로 해가지고 찍어서 한 번씩 더 발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얹었잖아요.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를 보통 비비를 바르면 위에다 이렇게 펴놓거든요. 펴놓는 게 아니라 싹 다 발라가지고 화장품 발라서 집어 넣듯이 피부에다 다 집어 넣어야 돼요. 비비를 가지고 피부 있잖아요. 피부를 커버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세요. 피부 그냥 톤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버는 그냥 미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커버는 쿠션으로 하는 거고 더 강한 커버는 컨실러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비를 어떻게 발라야 된다? 화장품 바르듯이 피부 안에다가 다 때려 박아 넣어야 돼요. 다. 이게 로션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초관리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기초관리 하시면서 각자. 자, 그럼 이렇게 바르면 피부에 화장품처럼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그런데 이 광대랑 콧대랑 이런 이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이런 데는 조금 더 밝게 해주면 얼굴이 톤업이 되면서 입체감 있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리고 싶다가 아니에요. 밝게 하고 싶다예요. 그럼 비비를 좀 더 짠 다음에 손등에 똑같아요. 여기서 또 펴요. 이렇게. 펴서 이 핀 걸 가지고 있죠? 이 튀어나온 데다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걸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근처만 이렇게 펴서 발라가지고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비는 커버용이 아니에요. 톤업용으로 보시면 돼요. 특히 인셀러 비비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 밀착이 다 이렇게 완전하게 깔려야 쿠션을 얹었을 때 쿠션이 이렇게 들뜸 현상이 없고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비비 바른 데고 이쪽이 안 바른 데죠. 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쿠션이 올라가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마무리를 해주는 건데 이게 16,000 얼마짜리 그냥 앰플 쿠션이거든요. 얼굴에 물광 효과를 좀 뽑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앰플 쿠션을 검색해서 사시면 되시고, 나는 얼굴이 물광이나 번들대는 게 싫어. 그럼 매트형. 물광은 대부분 이렇게 스펀지로 돼 있어요. 매트형은 어떻게 돼 있죠? 진흙 박혀있듯이 그냥 박혀있잖아. 그런 걸로 사시면 되세요. 자, 오늘 쿠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쿠션을 찍을 때 여기에 만약에 이 퍼프가 들어오면요, 이거를 물에다 좀 씻어서 빨아서 말려 놓으시고요. 퍼프에 너무 많이 쿠션이 묻어 있으면요, 그냥 어디 티슈 같은 데다 좀 닦아 버리세요. 닦아 버리고서는 이거 들고서는 찍으셔야 돼요. 이거를 찍으실 때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찍는 게 아니고요, 이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위에만 이렇게 쓸어내는 거, 이렇게 말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퍼프에. 쿠션 자체가. 그럼 뭐죠? 이게 얼굴로 올라가면 그 뭉탱이가 탁 두껍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사고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쿠션을 발랐을 때 피부가 매끈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색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막 이러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살짝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가볍게. 그럼 다 묻어요. 그렇게 묻었잖아요. 이 묻은 거 여기다가 펴주세요. 아까 손등에다가 우리가 비비 피듯이 여기 손등에 다 펴줬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묻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좀 덜어지겠죠? 여기다 덜어낸 다음에 그거 갖다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밀착이 잘 되면은 이거 대고 문질러도 다 안 밀린다니까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밀착이 잘 되면 이렇게 대고 문질러도 이렇게 그냥 발려요. 쿠션이 밀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만 찍어도 상당히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해. 그럼 뭐죠? 여기 있는 걸 찍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대충 이렇게 펴요. 펴봐요. 펴지면 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피부에 제품이 밀착이 굉장히 잘 된 거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냥 쫙 밀려 나가면은 밀착이 덜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쳐가지고 넣어야죠. 어쩔 수 없죠. 세수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다 펴놓은 다음에 쿠션 이렇게 펴주면 돼요. 그리고 쿠션을 치실 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뒤에까지 했잖아요. 이 뒤에까지 너무 이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여기 바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그냥 이 앞쪽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기초 관리를 하실 때 있잖아요. 기초 관리를 하실 때 제품이 전부 다 밀착이 다 돼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비비를 여러분들이 까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비비를 위에다 그냥 얹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 흡수를 다 안 시켜요. 화장품 흡수시키듯이 싹 다 흡수를 시키고, 톤업을 더 하고 싶은 부분은 거기 조금 더 작아지고 거기도 완전히 더 흡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비비를 발라놨을 때 있잖아요. 티슈로 닦으면은 닦아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제가 이쪽 얼굴에다가 올린 다음에 티슈로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비비가 완전 흡수가 되면은 닦는다고 해서 닦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쿠션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많이 차이 나죠. 이 눈동자나 이런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저기 남은 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해서 그냥 마무리만 하세요. 여기다 대고 막 치지 마시고. 제가 거울이 없어갖고 모니터로 보면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인셀던 쿠션 아니에요. 그냥 싸구려예요. 그냥 아무거나 시켰어요, 제가. 앰플 쿠션 검색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주의하실 거. 이거 미스트 있죠, 미스트. 미스트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저 녹아요, 이거. 그냥 녹아서 내려요. 그래서 이 턱에다가 해볼게요. 가까이서 뿌리면 녹죠? 네, 녹아내려요. 그러면은 실컷 화장하고서는 이거 가까이서 뿌려가지고 녹이면은 색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미스트를 뿌리는데 거리를 두고 이 정도로 두고 뿌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찍찍 뿌려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찍찍 뿌려도 이거 녹아내려요. 똑같이.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색조에 뿌릴 때는요 무조건 거리를 이 정도 두고 뿌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거리. 미스트를 뿌리실 때. 눈 뜨고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멀리에서 이렇게 뿌리셔야지 색조 위에 미스트가 잘 안착이 돼요. 안 그러면 녹아내린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분사를 할 때 이렇게 쿡쿡 눌러서 분사를 해야 돼.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입자가 뚜껑에 나와가지고 색조에 맞으면 이게 유분이기 때문에 녹아내려요. 이렇게 입자를 곱게 해서 멀리서 뿌리면요 웬만해서는 색조가 안 녹아내려요. 그러면 이 제품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수분이 먹잖아요. 그럼 이 쿠션 올라간 거 있죠. 이거의 지속력도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광채가 나고요. 수분기가 먹고 있으니까. 자, 이쪽이 색조 한 대고 이쪽이 안 한 대잖아요. 제가 비비 바르는 걸 다시 알려드릴게요. 비비를 기초로 깔 때 잘못 깔면은 색조가 아예 안 돼요. 그냥. 비비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비.
자, 비비는 어떻게? 소량으로 짠다. 이렇게 소량으로. 소량으로 짜서 어떻게? 손등에서 핀다. 1차적으로. 펴서, 여기서도 펴서 올려준다. 비비 입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비비 입자가 잘 흡수가 안 되면은 색조 다 떠요. 계속. 피부에 밀착도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발랐어. 이렇게 발랐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완전 흡수시킨다. 화장품 바르듯이. 이거를 다 발라 넣었을 때 비비가 묻어나오면 안 돼요. 거의. 약간은 묻어나올 수 있겠지만 아예 묻어나오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손등에서 가져와서 바른다. 제품 흡수시키듯이 완전히 흡수를 다 시키셔야 됩니다. 비비는. 이거는 뭐 디프셀을 쓰고 안 쓰고 아니라 색조할 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게 가능한 비비는 톤업용 비비들만 가능합니다. 선크림이 많이 섞인 거거나 커버형이라고 해가지고 입자가 두꺼운 것들을 이렇게 바르면은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어차피. 자, 이 정도 발랐어요. 발랐으면은 이거를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 묻어 나와야 된다니까. 조명 끄고 보여줄게요. 보이죠? 이 티슈에 하나도 안 묻어야 돼요. 하나도. 비비가. 밀착이 다 되면은. 여러분들 비비를 각자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발라보고 있잖아요. 비비를 닦아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묻어 나오는지 안 묻어 나오는지. 저 켰더니 또 잘 안 보이네.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색조를 하실 때 이 고분자를 사용하고서 이 고분자 덩어리가 자꾸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고분자 입자가 이 피부 위에서 있잖아요.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고분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피부 위에서 못 들어가고서는 젤리 형태로 덩어리도 남은 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때처럼 이렇게 굴러다녀요. 밀려요. 그럼 뭐죠? 고분자의 사용량을 처음에 저분자랑 같이 쓸 때 굉장히 적게 소량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용량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용량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분자 아침에 짜서 쓰실 때 이렇게 콩만큼만 짜서 써도 돼요. 모르면 이렇게 이 정도만. 되게 조금이잖아요. 이 정도만 짜서 써도 되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조금씩 펴바르면서 그 저분자랑 고분자를 발라냈을 때 피부에 이 제형이 하나도 안 남는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한테 관리법 써놨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따라 하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스크팩이 들어가 있고 뒤에 마스크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마스크팩 때문에 뒤에 마스크팩은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수분이 차 있으면요. 수분 위에 수분이 다시 덮쳐져서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거를 공간을 열어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자랑 이 영양크림 미스트에 들어있는 수분을 끌어당겨 모아주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펴발라 놓고선 제품을 더 흡수를 시키는 거죠. 흡수를 시켜보는 거죠.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해도 만약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품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피부 타입별 관리 루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게 문지르잖아요. 고분자 덩어리가 이렇게 때처럼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고분자 덩어리가 색조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때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고분자가 겉에 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오후에 가가지고 이렇게 볼 만져보면은요 때처럼 나와요 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때 여기 지금 유분도 올라가 있고 제형도 올라가 있고 뭐 쿠션도 쳐져 있고 이런 것들이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색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유분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먼지들이 엉겨 붙어요. 오후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먼지들이 엉겨 붙으면요, 이렇게 만지면은 그 먼지들이 엉겨 붙은 게 때처럼 나와요. 각질이 아니에요. 각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각질. 네, 닦고 싶은데 그냥 세수를 해야겠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쿠션은 될 수 있으면 앰플 쿠션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비비를 바르실 때는 밀착해서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말하려다가 지금 말았는데 관리 루틴. 자, 제품의 관리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의 기초가 되는 제품의 관리 루틴.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나가는지에 대한 순서. 네, 잘하셨네요. 고분자 바르시면 제일 많이 겪는 현상이 밀림 현상이에요. 그리고 색조했을 때 때처럼 굴러다니는 현상. 그거 때문에 제일 힘드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 비비랑 쿠션 같은 걸 바르잖아요. 그러면 피부 위에 올라가면은 얘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피부가 건조감을 느끼는 것처럼 얘네가 말라요. 말라가지고 피부가 건조감을 느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저처럼 미스트를 좀 뿌려 놓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색조 위에 미스트가 잘 올라가면 색조의 유지력이 길어진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미스트를 뿌릴 때는 어떻게? 멀리서 뿌려야 한다. 비비를 바르실 때는 어떻게? 완전 밀착을 시켜야 한다. 쿠션을 바를 때는 어떻게? 퍼프에 찍는 단계부터 해가지고 펴발라서 올려준다. 너무 이렇게 꾹 찌르지 말고 쭉 말고 이렇게 뚜껑에다 덜어가지고 살짝 올려가지고 그걸 펴발라야지 곱게 펴바를 수 있어요. 많이 올려가지고 쿡 찍어가지고 쿡 바르면은 그걸로 망치지만은 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바르고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더 바르면 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피부 관리의 순서 알려드릴게요. 자, 얼굴이 저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출장 다녀오면서 여기 염증이 이렇게 여드름이 났어요. 이거 간지러워요. 이거는 뭐죠? 지금 화장품을 잘못 써서인가? 아니면 제가 피부 관리 잘 안 해서인가요? 이거는 복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 왜 걸려요라고 내가 물어보면은 감기 왜 걸린다고 저한테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추워서 걸렸는지, 몸이 피곤해서 걸렸는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렸는지, 누구한테 옮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피부에 올라오는 이런 트러블들 있잖아요.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밑에 몇 개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런 감기랑 비슷한 증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염증이 올라왔어요. 이런 트러블들은 누구나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트러블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 있고 막 여기에 홍조나 홍반으로 해서 여기가 막 피부 겉에가 다 갈라져가지고 각화 현상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피부에 질환을 앓고 있고, 막 여기 각질이 벗겨져가지고 여기가 다 하얗게 일어나 있고, 이런 분들은 제품 관리가 선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부에 대한 치료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각질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각질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시죠? 각질이 일어나시면 그냥 있잖아요. 위에다가 보습 잡아주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냥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각질은 뭐죠? 상처에서 생긴 딱지 덩어리예요.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난 피부가, 딱지가 피부 층 위로 올라오면서 각질로 보여지는 거예요. 건조한 피부에서 각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병변을 앓고 있는 피부에서 각질이 생긴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건조할 때. 마르면 하얗게 일어나니까. 건조해서 각질이 생긴다? 네, 아닙니다. 건조해서 각질이 보인다가 맞습니다. 네. 각질 관리는요, 그냥 주무실 때 그냥 마데카솔 바르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뭐 특별히 관리할 게 뭐 있어요. 딱지가 올라와서 떨어지는 건데. 그럼 그쪽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그냥 상처 치료 잘해주는 편의점에서 파는 식물성 마데카솔 갖다 바르세요. 피부과도 갈 필요 없어. 근데 각질이 일어난 부위가 아직 완치가 안 돼 있고 따끔거려요. 제품 관리를 할 때. 따끔거리면 마데카솔 얹고 있잖아요. 위에다 바세린 얇게 펴바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품 관리하세요. 그럼 안 따가워요.
바세린 덮어가지고 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 피부 질환. 내가 얼굴에 여기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요. 염증이나, 뭐 이렇게 여드름이나,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되게 굉장히 많은 피부 질환들이 많잖아요. 뭐 면포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굴을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여드름인지 이렇게 하나 난 거 이거 갖다가 피부과 가시는 분 있어요? 없죠. 없는데 이게 심해가지고 다발적으로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부과를 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병명을 물어보세요.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게 아니에요. 피부과 시술하려고 하는 데들은 아예 그냥 가지를 마세요. 가지를 마세요. 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피부에 대한 이 질환에 대한 병명을 내가 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피부병이야 아니면 무슨 피부 질환이야 무슨 알러지야 아토피아라고 해서 등등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을 하고서는 거기서 약을 뭔가 처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피부과에서는 처방을 해줘요. 대부분 비슷한 것들 처방해주지만 그러면요 그 약을 들고 와가지고 처방받은 걸 들고 와가지고 병명이랑 처방받은 것들을 들고 와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뭐 간단히 해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검색을 딱 하시고요. 가지고 온 약에 대해서 검색을 딱 해보세요.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성분에 대한 것들 간단히 해서 이게 무슨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보세요. 그거를 보신 다음에 그게 나하고 맞는지를 보세요. 그걸 보면은 내 피부 상태랑 이게 어떤 피부 환자들한테 써지는 건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빨가면요. 그냥 빨간 거에 대한 것만 공통적으로 똑같은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해요. 그러면 뭐죠? 왜 빨개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빨간 것도 여러 가지고 여드름도 여러 가지인데 좁쌀인지 비립종인지 한간종인지 그런 것도 헷갈리는 판에 그래서 그 증상이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나랑 비슷한지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게 맞다, 똑같은 비슷한 증상이다 라고 판단이 섰을 때 약을 쓰고 먹는 거예요. 그냥 냅다 먹고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맞는 약이라면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고 스테로이드라면 홍조나 홍반이 더 심해질 것이고 무슨 맨날 처방해주는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 쓰기 시작을 하면 그것도 돌아오지를 못해요.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크림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마데카 크림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를 그냥 발라가지고 다 그냥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다 대부분 발라도 괜찮은 사람들 발라서 좋아졌어라고 하는 사람은 니베아 크림을 바르든 디플셀을 바르든 인셀덤을 바르든 저 싸구려 5,000원짜리 화장품을 갖다 바르든 전 여기다 콜드크림 발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좋아 보여요. 콜드크림 발라도. 건강한 피부는 그렇게 발라도 돼요. 근데 아픈 피부는 최소한 검색이라는 걸 해보고 얘가 나한테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거 무슨 병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그 비슷한 사진들이 뜨고 내용들이 떠요. 떴는데 여기 찾아본 데서는요 열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내 얼굴에서는 열이 발생해. 찾아본 데서는 고름 같은 게 나지 않는데 내 얼굴에서는 고름이 나고 있어. 그럼 먼저 같은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지. 거기다가 약을 잘못 쓰게 되면은 그 부작용만 이제 리바운드로 맞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치료를 잘 해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피부 관리할 때는 뭐죠? 피부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하는 거예요. 피부 질환이 안 됐는데 디플셀 갖다 집중 관리를 한다든지 피부 질환이 있는 상태인데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든지 피부 질환이 있는데 피부샵 가서 관리를 받는다.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의미 없는 짓. 한 계단도 못 올라갔는데 네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의 시작은 일단은 피부의 건강부터 찾는 거예요. 피부의 건강부터. 피부의 건강을 찾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미용에 신경을 쓰는 거죠. 미용에 신경을 쓰는 단계부터가 여러분들이 올리는 색조, 뭐 비비나 쿠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제품 관리를 해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걸 다 끌어낸 후에 더 이상 안 되면 뭐를 해야 되죠? 내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때서야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턱 밑에 여드름이 이렇게 2개 났고 이 옆에 하나가 났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레이저 시술을 가서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얼굴에 여드름이 1개라도 있으면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게 아닙니다. 레이저 시술이 아니라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염증이 나 있으면 피부과 시술은 절대적으로 피해줘야 되는 단계예요. 제가 대구에 내려갔는데 피부과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얼굴을 신경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있잖아요. 프락셀로 밀어가지고 흉이 안 지워져요. 홍조가 그냥 올라와 있어요. 얼굴은 되게 이쁘고 멀쩡한데 피부 관리에다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럼 뭐예요? 프락셀 갖다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홍조가 생겼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홍조가 생긴 상태에서는 그렇게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품 관리를 뭘 해도 안 되고요. 피부과 시술을 뭘 해도 안 돼요. 거기부터 치료를 해놔야 되는 거죠. 프락셀 잘못 맞으면요. 대부분 다 얼굴 다 박피하다 망가진 거예요. 그냥 간단히 해서 박피하다 망가졌다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게 프락셀 맞고선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다. 그냥 사진만 봐도 이거 다 끔찍하지 않나요? 이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프락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피부에 이거 프락셀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피부가 이렇게 한번 가잖아. 이거 돌아오지를 않는다니까요. 자, 프락셀 추천 대상이라고 이렇게 떠있죠, 지금. 이거 보자고요, 이거. 자, 프락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패여 있잖아요. 프락셀 시술은 원래 있잖아요. 흉터 재건이에요. 흉터 재건. 프락셀로 지진 다음에 있잖아요. 그게 재생될 때, 거기를 다 밀어내고서는 깨끗하게 재생되기를 기다리는 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대를 하는 건데 그게 내 기대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프락셀에 대한 회복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은 뭐 어쨌든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자, 프락셀을 받아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손상돼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랑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손상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상돼 있으면은 이 피부는 제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제품 관리를. 여기에 대한 제품 관리는 뭐만 하는 거냐면 보습밖에 하는 게 없어요. 디플셀로 따지자면 여기는 미스트 앰플밖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미스트 앰플 쓰고 저 같으면 여기다 마데카솔 바르고 낮에 선크림 못 바르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안 잘못된 거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나았을 때 그때부터 집중 관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때부터 하겠죠, 이제. 자,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얼굴에 질환이 있으면 질환부터 치료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색조 있죠, 색조. 그리고 이제 쿠션 같은 거 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피부 기초 관리를 제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피부가 밑바탕 관리를.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제가 알려주는 아침 관리, 저녁 관리, 무슨 루틴, 집중 관리, 마스크팩,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초 베이스를 완벽하게 깔아놓고 나는 생얼로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생얼로 다닐 수 있겠지. 나 같은 애는 생얼로 다니잖아. 여자분들은 기초 베이스를 잘 깔아놓고 탄탄하게 받쳐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색조라는 걸 얹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색조를 얹었을 때가 피부 관리의 완성인 거예요. 색조를 얹었을 때가. 나는 피부가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뭐 색조를 안 해? 아니요. 쿠션을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맨날 얘기해서. 이 쿠션에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들어있다.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는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은요, 무조건 기본 보호막처럼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쿠션을 안 쳐도 비비만 해도 충분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색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얼굴이 졌는데 내가 여기가 좀 부족해. 이 눈 밑에가. 눈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 이거 가서 뒤트임 하세요, 그때. 홍조 관리랑 제품 관리 잘 해가지고 피부도 두꺼워져가지고 색조를 어느 정도 하면 홍조가 되게 옅어졌어. 그런데 모세 혈관들이 위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요 혈관들만 좀 내리면 홍조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 가가지고 홍조 레이저 맞으세요. 피부 건강해진 다음에.
그렇게 완전히 다 끝낸 다음에 피부과 시술로 가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자들의 피부관리법은 뭐죠? 피부과 시술도 받고 와서 뒤에 와서 집에서 관리를 해요. 기초관리를. 피부과 시술을 받고 나서. 피부과 시술 받아가지고 망가지면 뭐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피부과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시술을 받으면은 이 정도 상태가 호전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괜찮아질 수 있어요. 색조, 귀미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아져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시술 보셨어요? 무조건? 여기 울세라 맞으면 턱이 이렇게 V라인으로 꺾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봤어요? 피부과 시술은 된다가 없어요. 그럼 뭐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안 돼도. 피부과 시술을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부과 시술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기초관리를 잘 하고 피부 건강을 잡아놓은 다음에 집에서 열심히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고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리고 요즘 화장품들 좋아가지고 리포점, 엑소점, 펩타이드, 성장인자 기타 등등 잔뜩 들어와가지고 얼굴에서 피부 안에서부터 조금씩 바꿔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들 갖다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얼굴 좀 건강하게 바꾼 다음에 내가 색조나 메이크업 배워가지고 할 만큼 해가지고 예뻐질 수 있는 만큼 예뻐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은 이 건강한 피부를 들고 가서 레이저를 맞으시든 가가지고 슈링크를 하시든 인모드를 하시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리쥬란을 맞든 MTS를 굴리든 피부가 건강해진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가서 해야지 일단은 가서 피부과 시술부터 받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민간요법 찾기 시작하면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품 홈케어로 집중관리만 해도 피부과에서 몇천만 원씩 때려 박은 사람만큼 만들 수 있어요. 피부 건강은요 피부과에서 시술 받으면 받을수록 더 폭폭폭 망가져요. 더 레이저 한번 지나가면 뭐예요? 위에 각질 다 벗겨져가지고 각질층이 다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생크림이니 재생관리니 뭐 이런 거 한 번씩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피부과 시술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얼굴을 만들고 와서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야 돈도 아끼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저녁 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의 피부든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전부 다. 화상 입은 사람? 안 되죠. 화상 입은 사람 어떻게 바꿔요? 그렇지만 화상 입어가지고 고통받고 살면서 지금 현재 피부보다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홍조가 심해. 나는 염증이 심해.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화장품으로 홈케어로 할 수 있어요. 디플셀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모든 관리 생활 루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잡아나가면서 찾아나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집에서 디플셀로 관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이거 홈케어잖아요. 이 홈케어를 무시하시나요? 우리가 한평생 제일 많이 돈을 쓰는 구간이 홈케어예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화장품이라니까요. 미용에서는. 그러면은 그 홈케어가 적은 돈을 들이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위력적인 건 매일 하기 때문에 예요. 매일 하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 매일 받을 수 있어요. 피부샵 매일 가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매일 하실 수 있는 것 같다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제발 화장품 좀 있잖아요. 많이 쳐바른다고 좋아진다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시겠죠? 디플셀 한 달에 5세트 쓰면은 뭐 한 세트 많이 먹인 애보다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더 좋아져요. 많이 들어가는 사람. 잊지 마세요. 제품은 소량씩 해가지고 계속 먹이는 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이 루틴들, 뭐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제품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고분자로 덮어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주고 피부에 오래 머물게 해주고 그래서 표피층에다가 조금씩 수분을 더 채워주고 부족한 공간을 또 화장품으로 또 채워주고 그래가지고 내 얼굴에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만큼 화장품을 계속 채워나가는 조금 더 먹일 수 있는 그렇게 채워서 피부 건강을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그냥 있죠. 대충 바르고 얼굴 있잖아요. 대충 바르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미스트 뿌리고 앰플 쓰고 대충 저녁에 미스트 쓰고 앰플 쓰고 대충 밖에서는 피부 관리 한 개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온풍기 다 때려맞고 자외선 다 때려맞고 찬 바람에 얼굴 다 내놓고 다 망가뜨리고 저녁에 와서 뜨거운 물로 세수해가지고 얼굴 다 지져버리고 목욕탕 가가지고 피부 망가뜨리고 사우나 가서 피부 망가뜨리고 얼굴 때타올로 밀고 심심하면 각질 제거하고 누가 뭐 좋다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비싼 화장 디플세드 쓰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쿠팡에서 올인원 싼 거 사다가 바르시면 됩니다. 별다를 거 없어요. 별다를 거. 피부를 정성스럽게 가꾸려고 할 때 제가 하는 이런 관리들을 따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하시면서. 방송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제가 영상을 찍는 것도 많이 봤고 제가 하는 말의 포인트가 뭔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으로 얼굴 바꿀 수 있냐고? 네, 바꿀 수 있어요. 기미 옅어질 수 있냐고? 옅어질 수 있어요. 피부 탄력 좋아질 수 있냐고요?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 눈가주름 개선할 수 있나요? 팔자주름, 눈가주름을 화장품이 직접 피지는 않지만 근처 피부 탄력도가 올라가면서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열심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상태가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집중관리 한다고 해서 12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명, 11차 프로그램 끝나서 뭐 이렇게 10명 정도 했어. 그러면 그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을 못 갑니다. 제가 피부관리를 한두 명 해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얼굴을 치료를 해줘도 있잖아요. 그 관리조차도 2주, 3주를 못 가요. 정말 열심히 하는 저 최선영님 같은 사람. 저기 박춘식님 같은 사람. 아니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관리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잘. 그래서 잘 바뀌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쉬운 걸 찾는 게 피부과 시술인 거예요. 제품 잘 쓰면은 충분히 다 바꿀 수 있어요. 관리 루틴이라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관리 루틴은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반으로? 제가 해준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바르면 무조건 이렇게 좋아져. 피부 타입이 다 다르고 피부에 제품이 흡수되는 게 다 다르고 하다못해 이 색조를 올려도 피부 톤이 달라가지고 21호, 22호, 23호, 25호 나눠 쓰는 판에 FM은 없어요. FM은 없지만 그 앞에서 그냥 정의를 내려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라고 먼저 이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보선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향만 제시를 해주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고분자 저분자 써볼 생각이나 하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마스크팩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놓으니까 또 그것만 따라하고 계시고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해가지고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이런 틀을 딱 만들어놨으면 그 틀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어떤 분은 제가 루틴을 적어놓지 않으면요 피부 관리를 아예 못해요. 오늘은 어떻게 발라야 돼요? 뭐 어떻게 발라요? 그냥 미스터 뿌리고 앰플 쓰고 좀 기분 좋은 마스크팩 얹으시면 되지. 세안만 잘해도 피부 좋아지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온풍기만 안 때려 맞아도 피부 좋아져요. 피부 열심히 바꿔놓으면 뭐해요?
피부를 그렇게 좋게 바꿔놓으면 뭐하냐고. 가가지고 온풍이 맞아 여기 각질 일으켜가지고.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밤도 새고 대구에서 빡세게 일하고 와가지고 영상을 키기 위해서 엄청 애써서 왔어요. 원래 힘들어가지고 키기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운동까지 하고 잠도 안 자고 힘들게 와가지고 왜 운동까지 하고 이 영상을 키고 또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운동 왜 할까요? 뭐몸 좋아져가지고 나갈 것도 아닌데 힘든데 가서 왜 그렇게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방송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피부 관리도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시면 되세요.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안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자, 한 8분 남았거든요. 8분 남았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한 3분 정도 질문 받고 없으면 이제 오늘의 이벤트 추첨을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쓰신 걸로 알고. 자, 그러면 이벤트 추첨할게요. 이벤트. 오늘의 선물은요. 뭐 드릴까요? 오늘의 선물은 이거 크림 미스트 드릴게요. 크림 미스트. 관리 빡세게 하고 나면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요? 네, 피부톤이 밝아지면 어두운 부분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기미도 마찬가지. 네. 자, 이벤트 참여하실 분 간단해서 지금 제가 뽑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계신 분들 있잖아요. 프로텍션 크림 저녁에 발라도 된다 하셨는데 저녁에 바르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 없으시면 바르셔도 돼요. 선크림 들었는데 뭘 굳이 바르려고 그래요. 발라도 된다고 했지 발라서 무조건 바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프로텍션 크림,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없으신 분들은 보습을 위해서 바르세요. 대신에 아침에 세안도 잘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선크림, 자외선 지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텍션 크림을 발라놔도 자외선을 분해를 해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적어요. 대신에 뭐죠? 화학성분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세안을 잘 해줘야 돼요. 두 번째, 프로텍션 크림을 발라놓으면 되는 장점이 또 뭐죠? 얘가 보습의 유지력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보습을 위해서 이거를 발라놓는다? 바를 수 있어요. 충분히. 바를 수 있는데 이걸 발랐는데 따갑거나 하면 저 여기 염증 있잖아요. 여기다 이거 바르면 따갑단 말이에요. 자극이 심해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하고 바르시거나 안 바르시거나 하시면 되세요.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현재 시청자분들 손들어 주세요. 돌림판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오늘의 선물은요. 영양크림 미스트입니다. 네. 자, 제가 이쪽 화면을 이제 띄워 드릴게요. 보이시죠? 돌림판. 오늘은 있잖아요. 오늘은 이거 한 명씩 이렇게 탈락 계속 시키면서 가기 좀 힘드니까는 딱 돌려가지고 있잖아요. 뽑히는 사람 바로 드릴게요. 자, 돌아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될 것인가? 네, 즐거운 하루님 당첨되셨습니다. 저번에 아쉬워하시더니 받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즐거운 하루님이세요. 즐거운 하루님 제 오픈톡에다가 주소 남겨주세요. 그럼 미스트 보내드릴게요. 네, 즐거운 하루님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은 라이브 방송을 못 킬 수도 있어요. 못 킬 수도 있으니까는 뭐 혹시 밖에서라도 제가 킬 수 있으면 켜가지고 그냥 노는 식으로 네, 제가 어디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여러분들 관리 루틴 지켜가지고 빼먹지 마시고 스스로 관리 루틴 만들어서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뵐게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님 저기 뭐야 제 오픈톡에다가 주소 남겨주세요. 네. 안 남기면 선물 안 갑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인사할게요 다들. 네.